대해서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주식회사 정욱 리사이클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업무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봉현이 22-6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오봉호 씨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9일 날 검토 1회 제출을 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21일 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사항으로 지정 폐기물 여기에는 이제 지정 폐기물이 8톤 그리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57톤 해서 65톤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지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일반 폐기물을 동일한 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의해서 의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허가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 이 시설에는 폐열을 활용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 발전 사업도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2월 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감사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주식회사 정욱 리사이클링 건축허가에 대한 보안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저기 그 2012년도에 행정소송 3심 패소 및 간접강제 판결에 따라서 맹동면 병원리 22-6번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한동에 대한 연면적 1474평방미터에 대해서 12년 12월 13일 날 건축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11월 3일 날 사업주 오봉호 씨가 저희 군에다가 건축 허가 그 설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다가는 부지 면적 증가와 건물 연면적 3,666평방미터 증가한 설계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여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관련법 협의를 검토를 의뢰를 해서 17년 6월 13일 날 건축허가 신청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보완 내용으로다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조치계획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년 12월 1일 날 사업주께서 저희 군에다가 건축허가 신청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보완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완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욱 리사이클링이 심각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죠? 앞으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반기에 이제 군정질의 할 때 이거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정확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정욱 리사이클링 시설은 우리 음성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군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을 물더라도 군에서는 그거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 네, 우선 불허가 처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 맹동면, 금왕, 대소, 삼성까지 해서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좀 뭐 본의원도 뭐 원주환경처까지 같이 가서 민원을 같이 제출하고 그랬었지만 좀 잘 해결될 줄 알고 중간중간 검토를 확인도 했었는데 이게 그 원주환경청에서 이 적합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참 아주 당혹스러운데 지금 이 소식을 알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뭐 이게 뭐 그 전문적인 부분이나 복잡하고 이제 그런데 원주환경청에다가 이거 환경과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원주환경청에다가 우리 음성군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아니 뭐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제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저희도 이제 음성군에서도 나름대로 원주 환경청에서 적정 통보가 오지 않게끔 저희도 이제 의견을 계속 냈는데요. 의견을 낼 때 이제 이 시설이 잘못될 경우 커다란 피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설이라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저희도 의견을 계속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환경에서 이게 처음에 2007년도부터 이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계속 오봉호 씨가 정욱 리사이클링에서 의뢰한 거잖아요. 1차 그때 적정 통보가 왔고 그때 이제 처리 용량이 하루 96톤인데 처리가 적정 통보가 왔는데 사실 3년 안에 시설을 다 해서 이제 폐기물 허가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어요. 그 정욱 리사이클링에서. 그래서 결국은 취소됐고 또 2012년도에 다시 한번 했는데 적정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금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취소된 거 사업 계획을 진행을 못하니까 또 취소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2017년 16년도인가 세 번째 또 신청해서 이번에 적정 통보가 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원주 환경청 담당자도 사업 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당초 1차, 2차 계속 적정 통보를 했는데 지금 부적정 통보를 하기는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적정 통보한 게 아닌가. 저희가 아무리 의견을 부정적으로 내도 적정 통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 원주환경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자료로 좀 더 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지금 보안감사 자료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거로 제가 여기는 그 결과 공문만 있는데 검토 의견서도 예. 붙어 있습니다. 예, 검토 의견은 봤어요. 그 검토 의견은 봤는데 그거는 9월달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 검토 의견을 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 원주환경청에다가 그 불어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인데 담당 팀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있어요? 관리팀장 이현입니다. 저희가 네.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외에는 더 추가로 공문이나 뭐 그런 건 없다.
그럼 이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뭐 공문이나 뭐 행정적인 것보다도 구두나 뭐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예, 예, 구두로도 많이 저희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전화 오고 그러면 저희가 저 울리고 음성군 상황에 대해서 그 담당자한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9월 달까지만 해도 워낙 그 원주청에서 보완 요구를 세게 해서 사실은 뭐 본의원도 듣기로는 뭐 사실상 불허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들어서 상당히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바뀐 과정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주청에서 보완 요구를 세게 해서 그 실제로 정 리사이클링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보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뭐 본의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원주청에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뭐 그런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냐 내용이나 이제 그런 게 그래서 묻는 건데 뭐 그런 건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건 들은 바 원주청에도 들은 바 없고요. 그 시설 기준에 원주청에서도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다 기술 용역을 주는데 그런 쪽에서 뭐 기술 관련된 보완 서류가 왔으니까 저기 그 정우 리사이클링에다가 보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하니까 그거를 인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 환경과에서 답변 의견 낼 때 이게 이제 그 대기 오염에 대해서 뭐 그 분명히 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뭐 TMS나 이런 부분들로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그 주변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 뭐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대기 오염 문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TMS로 관리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환경 쪽에서 또 제일 못 믿을 게 또 TMS거든요. TMS라고 다 충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TMS가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음성군도 그만 그 하수처리장 그것도 TMS 사고였잖아요, 결국은.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제 환경관리공단에도 알아봤지만 워낙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들 한 두어 명이 충북을 전체로 관리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완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으로 다 해서 근본적으로 환경 오염을 막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군정 질의에서 답변하셨듯이 그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불허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11월 22일 날 원주환경청에서 통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 바로 29일 날 일주일 다음 주에 그 정우 리사이클에서 그래 원주환경청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 해도 돼 이렇게 그 대기업실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거는 그 애초에 음성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불허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기다리는 거 바로 결제 맡아가지고 업체에다 통보한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원주환경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 군에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는 원주환경청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거든요. 근데 일주일 뭐 본의원도 몰랐으니까 저도 원주환경청까지 직접 가서 민원 전달하고 그랬는데도 본의원도 몰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국장님? 굳이 바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통보를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싶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리사이클링에서는 배출 시설을 의제 처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분이 그 허가 나자마자 계속 상주를 하셨어요. 저희 과에서 허가증 달라고. 배출 시설이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제 25조 폐기물 관리법 제 32조 제 1항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돼 있어서 허가증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집행하는 사안이라서요. 그러면은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업체에다 통보해야 되는 기간이 통보하는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22일 날 통보 원주항제 통보 받고 29일 날 업체에다가 꼭 통보를 해 줬어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줬어야 되지 않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건데. 법에 일주일 안으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묻는 거고 그 일주일 후에 바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하고 담당부서 담당부서 다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을 논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게 없었다고 한 거는 음성군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음성군은 불허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싶은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성군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그 부분이 뭐 원주 환경청에서 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는 전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까지 영향력이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원주 환경청이 결정적인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맞는데 음성군이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건축 허가과에서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저희는 지금 보안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보안 요구를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답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환경 관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유사인과에다 지금 의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는 이게 이제 신규 건축 허가라면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건축 허가를 불허 처벌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규가 아니라 기 나갔던 거 면적을 늘려서 다시 들어온다는 설계 변경권이걸랑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허가 자체는 막을 수 있었어요. 또 다시 소송 가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한번 지금에 와서 제한한다든가 할 수는 있는 입장은 지금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는 하루에 65톤 지정 폐기물 포함해서 소각해서 하늘로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하고 정말 이것도 심각한 거고 지금 그 고용연료는 하루에 150톤 소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215톤을 산업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답드리기 지금 제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저기 환경 팀장님 그 고용연료 소각도 150톤이죠. 네네. 그러면 합쳐서 215톤이죠. 네네. 215톤을 거기서 한 30m 굴뚝으로 다 해서 태워서 날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30m 굴뚝이면 30층짜리 아니 10층짜리 건물에서 건물 높이로 다 해서 그 벌판에다가 다 날려보내는 건데 이 음성군 이게 공기 남아 나겠어요? 어쨌든 본의원 생각은 군정질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불허 처분하고 대응하겠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고 한 그런 그 자세를 그동안에는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그 자세 원칙을 가지고 군 집행부 그리고 군의회 주민들하고 같이 대응해서 법적인 대응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이거 그 마지막 난 과정 일단은 허가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지금 일단은 우선 나오는 얘기는 그 가처분 소송을 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맹동에 광산 막은 것처럼 완전히 허가 난 상태에서 막은 것처럼 그렇게 또 하겠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음성군도 대응해서 지금부터 행정적인 행위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중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후에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제가 군정 질의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불허가 처분해서 막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좀 전에 건축 허가과장 얘기했듯이 신규권인지 전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때 그 전에 우리 이상정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65톤으로 바뀌었고 발전시설 들어가 있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 다시 법적으로 다툼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었기 때문에 예. 제가 신규권으로 알았는데 지금 건축 허가과장이 얘기하듯이 신규권이 아닙니다. 기존 살아있는 허가의 변경권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 자문도 얻었어요. 이랬을 경우 옛날에 대법원 판결 받아놓은 거 하루에 300만 원씩 물어내는 거 유효하냐. 유효하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허가 안 내주면 300만 원씩 물어야 돼요. 일을 300만 원입니다. 하루에 300만 원씩.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중지 가처분이 됐던 그런 방법으로다가 못하게끔 주민들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는 제대로 한 게 없으면서 주민들한테만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거는. 행정은 뭐 법적인 부분을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법적으로 맞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거나 너무 약하게 대응하거나 또 법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약할 수도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럼 저기 과장님 예. 이 이제 29일 날 정욱에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허가를 그 모든 서류를 통보를 해서 그 처리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희 처리 기간은 일주일 안에입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 법적으로. 안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일 날 보완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지금 저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보완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환경 관련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환경유산과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오는 대로다가 봐가지고 저희는 뭐 왔다라면 처리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일단 본연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욱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보충으로다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개발국장님 답변은 행정은 법적인 부분을 갖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었고 또한 허가도 환경청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심과 2심 재판 내용을 기록을 보면 이기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쥐기 위한 재판일 뿐이 생각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느냐 하면 1심에서 안 됐으면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대안을 세워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했어야 되는데 한경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음성군 고문 변호사를 해서 1심과 2심 답변이 똑같습니다. 사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한경 전문 변호사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음성군은 그냥 음성 고문 변호사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진천군과 음성군 반응이 얼마나 틀리냐면 진천 군수는 정웅 리사이클링이라는 이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의 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걸 강력하게 막아라. 이런 식으로다가 같은 관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웃 군에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음성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셨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려고 하는 것뿐이 지려고 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 그 광역 국장님 네. 음성 광역 소각장이 50톤이죠 현재.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정 폐기물만 65톤이고 고형 폐기물이 150톤입니다. 이거를 이런 규모로다가 이걸 해놓으면 두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도 우리가 소각시킬 수 있는 게 50톤 정도의 뿐이 안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이만큼의 또 저희가 안 되면 전국 거래도 다 끌어다가 해야 돼요. 이거는 직무를 다 한 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거예요. 그렇게 뻔히 직무유기라고 보여줄 수 없죠. 주민들한테 알렸습니까? 공청회로 해갖고 주민들을 알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만들고 군에서 같이 협조도 해줬어야 되는데 말만 저기지. 이게 이 답변서 이거 안만 봐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가 대주는 절차뿐이야. 그리고 리사이클링에서 이거 허가 낼 때 보고서 음성군에다가 제출한 거 있죠? 안 냅니까? 보고서 제출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요. 저희 원주청에서 한 사업 계획서만 있고 이거 용역 보고서 같은 거 안 저기 해요? 사업 계획서가 용역 보고 그거예요? 예예. 그럼 그거 사업 계획서는 어디 음성군에 있어요? 이 양이 많아서 제본을 해야 됩니다. 한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사업 계획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메일로다가도 보내주시고요. 메일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량이 커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 300페이지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가 도면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네?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은 빼고 그래도 USB로 다 담아드리면 안 될까요? USB로다가 빼주세요. 네. 그리고 정 리사이클링을 보면서 뭘 보면은 또 이게 엉터리를 했는가 보면 지금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지금 50톤 증설하는 문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 사업 보고서를 만들어냈냐면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인구도 한 15,000명 부풀리기를 해놓고 양도 정규 데이터로다가 해갖고 음성군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0.2톤하고 0.29톤은 보면 2g은 보면 0.07분이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러지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년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양이냐면 한 30%가 증가가 돼요. 네? 이거 30%가. 그리고 인구를 한 15,000명 이렇게 늘려놓으면 여기서 또 양이 10%가 돼요. 그럼 전체 양의 40%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고속구석에다가 다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해가지고 50톤을 더 증설하겠다는 거죠. 지금 혁신도시에서 나온 돈 82억을 못 써서 음성군에서 하윤호 팀장이
진천으로 가서 진천에는 이거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자고 계속 그래 그 음성군에서 종용을 해갖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소각장 광역수역이 매립장에 있는 그 소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봐서 이거는 충분히 음성군에서도 본심은 그냥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뿐이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가질 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는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막을 의지가 있었다면 이웃군화도 얘기하고 주변 주민들한테 혁신도시도 좋고 맹동면 일대 다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같이 나서줘서 적극적으로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고 주민들이 또 해갖고 환경 전문 변호사를 대서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또 어떤 다른 부분들이 도출될 수도 있었다 이런 거죠. 그냥 안이하게 앉아서 우리는 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행정을 했을 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따른다. 이거는 너무 책임감 없이 한 답변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한경 과장님은 건설가에서 건설가 축산허가가에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식으로다가 밀어내고 이렇게 거짓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에? 하여튼 이걸 갖고 여기서 어떤 답이 안 나오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이거 안 되고 이거는 군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서 군민이 맞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잘못해서 그 고통이 군민한테 돌아가고 군민이 이제 정말 결사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음성군에서 돈을 어떤 지출을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 개발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에 와서 지금 어떠한 똑바른 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집행부를 대신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를 했는데 하다못해 화윤호 팀장 같은 경우는 안 해주려고 하다 결국 감사받아가지고 징계까지 먹고 그런 지경이었고요. 그다음 허 국장님 그렇게 열정이 있었으면 변호사를 그렇게 그냥 우리 고문 변호사만 갖고 면 1심과 2심 변론한 거 봤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변론한 거 관계는 봤어요? 변론 내용을 봤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론 내용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1심하고 2심하고 변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1심은 저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했고요. 2심은 꽃동네에서 로텍 법무법인 사가지고 공동 대응했는데 꽃동네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변론을 보면 이세호 변호사가 2심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세호 변호사하고 로텍 그러니까 변론이 1심, 2심, 이세호 변호사가 1심, 2심 다 한 걸로 돼 있어요. 변론을 1심, 2심 판결문에 변론을 판결문 보세요. 저희가 복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변론한 걸 보라고 똑같고 틀린 게 없어요. 1심의 변론이 2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1심에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대응을 했던 거고요. 2심 할 때 꽃동라고 했지만 더 이상 저희가 주장할 내용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 내용 가지고 항소심 한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징계를 맞더라도 맞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끝까지 하고 위험하면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주민들이 거기서 힘을 보태서 같이 어떤 대안을 세울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 거 주민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